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세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완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팔자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놓고 보면 휴장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단오절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치 보기 장세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다른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1분기 혹은 2분기 실적이 좋은 혹은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어떤 종목을 사는가 한번 봤더니요. 네. 한화솔루션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카카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주, 파라다이스, 진에어, 강원랜드, 제주항공과 같은 리오프닝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NK맥스가 만났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침체를 겪었던 바이오주인데 최근에는 또 원숭이 두창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쉬면서 그냥 기간 조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기간 조정과 함께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굉장히 심했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NK맥스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혹은 재작년 같은 코로나19에 굉장히 큰 또 변동성을 좋게 받았다가 그 이후에 실적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의 조정의 폭이 깊은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지난 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좀 압축해 보면 그 힘들었던 제약 바이오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IT 물론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자동차 산업 물론 관심 있게 봐야 되죠. 2차 전지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도 현재 시점 네, 현재 시점에서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NK맥스 이렇게 이제 메이저 주체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강력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가격 조정을 겪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NK맥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명 삼바죠. 네, 삼바. 어제 또 축구의 결과가 또 생각이 나는 그러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부품고 매매하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쪽 임상을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시밀러는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인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없애고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달이 조금 되기 전에 셀트리온 그룹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덜 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의 허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실적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많은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공장, 2공장, 3공장, 심지어 4공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현재 위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저는 유리하고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그렇죠. 원료 의약품 생산 설비 구축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의 외형과 또 실적 기대해봐도 되겠죠? 충분히 저는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이 RNA 혹은 mRNA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원숭이 도착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또다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은 기술력, 그리고 또 그 기술력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생산률까지 포함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정말 강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강한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보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좋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상승 탄력을 높게 가져가지 못한 가운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90만 원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9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거의 황제주의 기준값이라고 불리우는 100만 원까지, 주당 100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82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드리면서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9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네, SKC와 대주전자재료가 만났습니다. SKC는 오늘 또 PET 필름 사업 부문 매각 추진 소식에 상승하고 그쵸.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차이를 좀 두자면 지금 상승 추세를 좀 타느냐 아니면 좀 그쵸. 비교적 싼 값에 좀 매수해볼까 이 두 개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 개별주, SKC와 대주전자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부터 만약 지수가 정말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을 돌파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 아니면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는데 계속 쉬었었던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걸 것 같아서요. SKC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두 번째 라운드는 SKC. 추세 타봐도 될까요? 네, 일단 추세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 믿어보자. 네, 왜냐하면 SKC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전지용 동박, 전지박에 대한 생산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탄한 정지형 동박 생산 능력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R&D, 기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 증설을 해서 더 많은 정지박을 생산을 하여 지금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생산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빠른 시장 상황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많이 했어요. 공장 증설도. 그리고 공장 증설뿐만 아니고 사업부도 지금 빠르게 지금 정리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작년에 LG전자가 한번 큰 시세를 냈을 때 이유가 뭐였죠? 적자를 기록했던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를 하니까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데다 투자를 한다면 지금 LG전자가 처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필름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좀 오래된 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대신에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SKC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SKC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이거죠. 지금 내가 과연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정도의 매수는 해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불안하다면 2차, 3차, 즉 3번에 나눠 매수할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1차, 다음 주에 2차, 또 그 다음날 3차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20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며 대신에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평선의 추세도 이탈되면서 또 박스권 하단도 이탈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 5월 12일 날 기록했던 최저가 가격이 13만 9천 원인데 이 13만 9천 원, 즉 14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C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에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SKC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은 어떤 기준일까요? 아, 정말 가지고 올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 그래도 지수 대비 저는 힘이 좋은 기업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수 대비 힘이 좋아요. 그럼 지수가 살아난다면 그 종목들은 더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지수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태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급 파이터를 통해서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네. 불과 한 1분기만 하더라도 메이저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다수가 시총상위 대형주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 중소형주들 안에서 이렇게 메이저 수급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파이프라인을 이어주는 이 이음관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두 가지 산업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 자, 올해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쪽, 유가 올랐으니까 정유화학 쪽 관심 있게 보죠. 그리고 수주잔고 탄탄하니까 조선 쪽 보죠. 그리고 또 원전 발전 플랜트에도 이 태광이 만드는 파이프라인 그 이음새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물론 뭐 태광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기업은 성광밴드라는 기업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 그리고 주가의 탄력성을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이 굉장히 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 해당 기업이 만든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에 큰 수혜를 받는 그러한 부품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면 지수가 강할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픽 종목은 태광이었고요. 정유화학과 조선 쪽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태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보니까 지금 또 우상향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좀 높게 봐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태광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반대로 지금 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반등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계속해서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에요.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만약에 빠르게 회복을 했을 때 이 태광이라고 하는 종목군들 혹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드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조선 혹은 정유화학 이거는 지수가 안 좋을 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수가 좋으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제가 15,000원을 제시드리겠지만 만약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17,000원까지 저는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11,000원이라는 가격대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겁니다. 이평선도 이탈이 되고 박스권 하단도 이탈되고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11,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태광이었고요. 목표가 17,000원. 일단 1차적으로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15,000원이 돌파된다면 17,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오늘도 코스닥이 하락 반전해가지고 다음 주 시장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네. 월요일 날 휴장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오늘 그냥 굉장히 강하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오늘 정도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어요.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요일 날 쉬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또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요일 날 오늘 미국 시장에 쉬고 월요일 날 한 번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월요일 날 휴장이 우리나라에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이 중화권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캬크 지수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다들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만 지금보다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돼서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 돌아온다 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다음 주 네. 이번 주는 사실 기대에 정말 못 미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기대에 정말 못 미치는 흐름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기대에 부응하는 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더욱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뭐 기대는 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시총 상위 안에서 자동차 산업도 저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동안에 걱정이 많았었던 카카오 네이버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반등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